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논란도 좀 짚어보죠. 선관위인 줄 알았는데 고위직 고용세습위원회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 선관위판 음서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이 앞에 그 사무총장을 했던 이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선관위를 전체를 장악을 하는 실무에서 장악하는, 실무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사령관이에요. 예. 그리고 위에 선관위원이라든가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가령 감사원 같으면 감사원장, 감사위원들이고, 예. 그런데 실무자로서 제1인자가 사무총장이고 그다음에 2인자가 사무차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중에서 선관위 이 공무원들처럼 편하고 이 목에 힘을 주고 소위 보직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저기 시달리지 않는 그런 꿀 보직 공무원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아주 편한 자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김세환 전 총장도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이분은 지난번에 그 선거 때 그 사전 투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해서 사표를 쓰고 이제 나가신 분이잖아요. 네네. 이분도 보면 자제가 강화군에 지방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선관위 공무원으로 특채가 됐어요. 그렇지. 그리고 박찬진 지금 사무총장 따님 광주 남구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었는데 9급에서 9급으로, 8급에서 8급으로요. 예, 9급에서 9급으로 갔다 8급으로 올라간 건 송봉섭 이 사무차장 딸이고. 나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분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다 정식으로 시험 치고 정식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보면 또 경쟁이 그리 시험하지도 않았어요. 뭐 6명이 최종적으로 응시해서 뭐 2명이 합격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이던데,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 자리를 넘기는 데 있어서. 그런데 어떻든 이게 투명하지 않다면요. 투명하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동급 공무원보다 이 높은 자리를 인정을 받는 이 국가공무원, 그 중에서도 꿀보직이라고 하는 선관위 공무원 자리에 왜 하필이면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옮겨가도록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본인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죠. 저는 그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이 노태학 중앙선관 위원장하고 그리고 이 사무총장 당장 옷 벗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데,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 인사 문제는 신문에 적어도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이걸 보도를 할 때는요 전혀 근거 없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인 생활을 잠깐 했지만은 제가 믿는 것은 바로 기자들의 양식이에요. 특히 젊은 기자들의 양식을 저는 믿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하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 하면 사실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2030들이 요사이 얼마나 취업난입니까?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자체가 하늘의 빌딱이라고 되어 있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못하고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030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취업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특히 국가공무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후광으로 이제 아빠 찬스라고 표현을 하죠. 백으로. 아빠 찬스로 이런 데 들어갔다. 그러면 결국 이게 2030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런 것 갖고도 선관위 길들이기 아니냐, 총선 10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아닐 거예요. 이 선관위 조직도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방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선관위를 몰아붙여 가지고 그것이 근거가 없다면 선관위 직원들부터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죠. 붕괴를 하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이 김세환, 적어도 지금 언론에 문제가 된 분은 세 분입니다. 김세환, 그리고 박찬진, 송봉섭 이런데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은 전수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하면 꽤 많이 나올 거다. 이 적어도 선관위 공무원 중에 이 상당수가 전에 이 요직에 있었던 분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나 뭐 그럴 것이다. 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가 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 없는 의심은 아니다. 누구 보니까 누구 딸이더라, 누구 보니 누구 아들이더라, 이건 뭔지 알거든요. 네. 이러니까 왜 하필 저 성관이 직원으로 갔을까? 예. 제 아버지가 성관이의 간부로 있었는데 그때 성관이 직원으로 갔을까? 그게 평생이 보장이 되고 네. 편하고 이 성급 쓸 때는 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편한 꿀보직이고 4년에 한 번 그리고 좀 바쁨됩니까? 예, 그리고 외풍을 타지 않고 예. 그리고 이게 평직군들은요 4급까지는 올라가요. 네. 서기관까지는 올라가거든요. 네. 이러니까 썩 나쁘지 않아요. 네. 솔직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서기관까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요 그것처럼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걱정은 이게 선관위 뿐이겠냐 뭐 이런 시선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에 예. 사실 이런 것도 일종의 정관여우입니다. 네. 일종의 정관여우고 이 혈연, 학연, 지연 이 제일 앞에 내세운 혈연이잖아요. 혈연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학연, 지연인데 이런 인연으로 이 특채를 하고 뒤를 봐주고 뒷배가 되고 이거 이제 없애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이 큰 뿌리는 뭔가 하면 정관여우들이에요. 예. 찾다 보면 가장 정관여우가 심한 것이 우리 법 쪽에. 그래서 사실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까지는 이 정관여우를 뿌리 뽑는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데 네.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에 한 단계 대한민국이 뛰어 올라가려면 예. 투명하게 발전하려면 정관여우를 완전히 없애는 정관여우를 하다가는 문자가 도로 3대를 멸하게 해버리는 어떤 과감한 조치가 있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분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